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호나라TV의 실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진짜 비교를 담당하는 진강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역사적 순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외하고 실제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11분의 대통령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 총 11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적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급적 모든 역대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업적 위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모든 정상이나 당파가 다 합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을 달성한 것이 나의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회는 전무한계하여 또 후무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표한 담화 내용입니다. 끝으로 다시 부탁하는 바는 우리가 합하면 서고 나누면 쓰러진다는 것이니 1950년 10월 24일자 동아일보 일면에 실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는 헤드라인으로 보도됩니다. 그러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뒤 삼선 개헌 파동을 거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내각 책임제가 실현되어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국회의 압도적인 지지로서 당선된 윤보선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안국동에 있는 자택에서 내외 기자들과 회견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했는데 특히 국방 문제 언급해서 군의 양보담도 기대에 더 힘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군사만 많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군 현대화를 촉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면 총리와의 극단적인 갈등과 혼란 속에 5.16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혁명을 통해 권좌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하던 때입니다. 1966년 12월 17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신념을 표현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외에도 많은 명언을 남깁니다. 내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라고도 말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직후엔 북한을 가리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 개발을 추구하는 가운데 많은 반대에 부딪히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란 명언도 남겼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추진한다는 의지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천년의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의 폐해로 인해 안타깝게도 12.6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시해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가 체포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혼란을 수습한 뒤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1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앞서가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 조금도 지짐이 없는 선진조국을 우리는 기어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은 단순히 남을 본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스스로의 설계와 자신의 손으로 짓는 창조적 기상의 바탕을 둘 때 그 선진은 참다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선진조국의 창조, 그것은 우리의 국민적 영광과 시대적 소명으로서 본인은 내 임기 중 신명을 바쳐 기필코 이를 실현하고야 말 것입니다. 선진 조국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자신이 국방은 잘 알지만
경제 등은 솔직히 잘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뛰어난 인재들을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과감히 등용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자칫 기울어질 뻔했던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단임을 실천하는 등 약속을 지킨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뒤를 이어 친구인 노태우가 직선제 선거로 바꿔 당선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취임사를 합니다. 누구든지 성실한 일을 한 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희망을 갖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선언한 노태우 대통령도 집권 기간 중 성과를 남깁니다. 1991년 러시아 대통령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의 일입니다. 식탁의 귤도 껍질을 까야 먹을 수 있습니다란 명언을 남기는 등 북방 외교에 큰 성과를 거둡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 3당 합당을 통한 전국 안정화 등 화합적인 정책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한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라는 말도 그런 화합적 명언의 하나로 기억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권좌에 오른 인물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기 집권 정권과 투쟁하며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깁니다. 아무리 살인 놈을 배칠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든가 금융실명제, 재산 공개, 하나회 척결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너무 투쟁과 선동에만 익숙하고 감정적인 접근을 만회하여 국가를 체계적으로 인도하는 데 큰 실책을 범합니다. IMF 사태 초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영삼 정권에 이어 권좌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훌륭하게 지킵니다. 금 모으기 등 각고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IMF 관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명언도 남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등 방만한 정부 운영을 잘 제어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다만 북한에 대해 너무 포용적인 햇볕 정책을 추구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발언도 합니다. 경제 지원도 해줍니다. 이로 인해 북한 핵 개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권좌에 오른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깁니다.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온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발식이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고졸로 사법고시를 패스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바보 노무현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손해를 봐도 부당한 권력에 강한 반발과 도전 의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란 발언과 같은 당당함은 그의 솔직한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내어줍니다. 원래는 반미 좀 하면 어떠냐로 대표되는 국수주의적이고 진북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엔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추진 등 국익 우선주의로 돌아섭니다. 너무 격이 없는 성격 때문에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일으키는 등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라든가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도 그의 너무 솔직한 성품을 대변해줍니다. 이런 일련의 부작용이 계속되면서 임기 후반의 인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임으로 권좌에 오른 인물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개발, 버스 전용차로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낸 인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실용이란 단어는 임기 내내 이명박 정권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내어 줍니다. 중도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튼실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소통을 잘 못하여 광우병 사태를 비롯한 소요를 초래합니다.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임으로 권좌에 오른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경선 도전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저에게는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심없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결혼했다는 그런 취지의 언급입니다. 재임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시종일관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개혁입니다. 또한 통진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김영란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심각한 반발을 초래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에게 신뢰와 진정성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커집니다. 오염된 정치인들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결국 최순실로 인해 트집 잡혀 촛불 집회가 확산되고 탄핵에 이릅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됩니다. 이런 틈을 타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킨 공약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든 거라는 말도 듣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길은 무엇입니까? 역대 대통령의 명언을 되새기며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배워나가는 길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온라인 빅데이터를 직접 조사하여 분석하고 평론하는 강호나라TV의 진짜 비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론의 진강호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